다음은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지난주 탄력을 그대로 좀 이어받아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을 좀 업사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일단 지난주 월요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다가 다만 지난주는 갭상승을 시작했지만 그대로 강력하게 다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색한 상황들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그때의 급격한 하락들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눌러지는 듯 하지만 다시 끌어올려지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실은 매번 여러분들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조를 많이 했죠. 3개월 전부터 무척이나 강조를 많이 했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서 그 시장에 대한 반등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씩 주식을 담아가는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이 일단은 오늘부터의 어떤 움직임에서 그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미국의 6월 미시간대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3.1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결과치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를 예상해보는 그러한 숫자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나 금리 인사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조금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 물론 시장한테는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 템포 늦춰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 지금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조금은 방향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겠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조금은 지향하고 빅 스텝이나 혹은 베이비 스텝까지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아주 조금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우리는 며칠간의 어떤 주식의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다지 또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좀 잡아내는 부분들이 좀 빨리 나타나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보통은 우리가 3개월 내지 6개월이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벗어나려고 하는 혹은 바닥을 완전히 찍은 그 상태의 전 6개월 정도부터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악재적인 내용들, 너무 어두운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면서 조금은 최소한 오늘 하루 혹은 내일 정도까지는 마음 편히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편하게 갑시다. 그 전날 제가 웃긴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은 물량을 털 때가 아니고 오히려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고 다만 늘 강조하다시피 담으실 때는 반드시 적자 기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약세장인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과연 초강력한 상승을 할 거냐 혹은 반등으로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때 베어마켓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 부분들 오늘의 반등은 2,400 내지는 2,415까지만 저는 보고 싶고요. 그 이후 일단은 2,450에서 또 한 번 걸릴 것이고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만 이 나스닥 차트가 20선을 뚫었어요. 뚫고 끝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만 또 보여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2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나스닥이요. 미국 나스닥이
20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동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20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갈 때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일단 볼 시각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20선을 잘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도 더디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았지만 많이 개선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계속 현금 확보에다가 하락을 조심하자 여러분들한테 5월, 6월, 7월 뭐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반등으로 보는 부분들이고 7월 달 다시 들어가면서 또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아마 7월 중순부터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전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8월 달이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충격이 좀 짧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8월 달이 썩 좋은 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다시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은 하시되 일단 당장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또 말씀해 주신 분처럼 같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테마에 휩쓸리고 뉴스 플로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군보다는 낙폭 과대의 그런 금요일에도 그런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형주 움직임도 오늘 뭐 자동차 섹터 상당히 세게 지금 반등하고 있고 하이닉스 2.5%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대형주 쪽에 안정적인 부분들로 가고 그다음에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특히 모레 좀 갔을 때나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움직임들에 의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주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3일째.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오늘 이틀째고 내일까지 올라가면 3일째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3일째 나온 그 다음날 이 부분부터 좀 중소형주 쪽은 대응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좀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을 그대로 좀 유효하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도 큰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사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업사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종목을 좀 보실 때 신이 나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그런 우려감이 적으실 거고 지금 훨씬 기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음 편히 쉽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LG 생활건강 금요일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더 빠져버릴 때 빠지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보다 대체적으로 대형주 치고는 잘 가는 편입니다. 4%대 올라가는 대형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강세장이라면 LG화학건강 같은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장주에 가까운 기업들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썩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인천이나 어디 지역이나 이렇게 역전세가 일어난 지역도 있다 그러죠. 예, 역전세가 일어난 지역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부동산 자산이 이제 가격이 다운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드시면 8,000원, 10,000원 뭐 우습습니다. 그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애진간한 종목들, 낙폭 과대인 대형주라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제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드렸다시피 애진간한 종목들은 다 괜찮을 겁니다. 뭐 SK IT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떨어진 종목, 우량했으나 또 앞으로 유망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LG화학건강도 지금 올라온다고 바로 처분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한 번 정도 볼 거고 아마도 약세장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더 잘 버티는 필수 소비를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무래도 이제 샴푸 쓰시는 분들이 다시 비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리 감으실 때 뭐 이런 부분들이랄지 뭐 유통용품이랄지 여러 가지 거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뛰어낼 수 없는 뭐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아직도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도 저는 생각되니까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수익을 좀 더 키워보신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